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이다 토크 백문백답. 자, 오늘 청중들 상태 되게 좋은 게. 네, 좋습니다. 네. 박수 잘 치시고. 자, 두 번째 질문 많이 듣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은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질문으로 올라왔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회에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정 이사님 처음에 네트워크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비유해서 좀 설명드리면 아마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7의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한 건 이제 41살에 제가 메나테크를 시작을 했는데 27의 보험을 시작해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접했죠. 뭐 보험 고객으로도 만나고 또 이제 보험 상담한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끝날 때쯤에 이제 네트워크 명함이 나오고, 예,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저에게 비춰졌던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은 사실 이제 그냥 뭐 생필품 뭐 이런 걸 팔러 다니는 것 같은 약간의 좀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유를 하시는 저한테 물건을 이제 팔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저한테 팔려는 느낌의 이런 게 사실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제가 거부감이 드는데 제가 이 일을 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안 했죠. 정말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안 했는데 이제 7년 전에 같이 이제 보험을 했던 그 당시 저희 팀 막내 후배 10살 아래. 예, 10살 아래. 저보다 더 젊었던 네, 지금 그분이 지금은 이제 제 멘토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한데요. 이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 그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예, 그런 것들 좀 많이 깨졌죠, 사실은. 처음에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 길게 얘기해. 이 정도 짧은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연습한 거보다 길게.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접속돼 있는 분들 중에 네. 댓글 겁나 잘 올려주시면 저희 책 선물 드릴게요. 네, 많이들 올려주세요. 예, 지금. 라이브 방송의 묘미인데. 네, 댓글을 네. 보니까 네. 유희성 사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그런 얘기가 정말 유 사장님 있었군요. 흥분하셨다. 너무 길었다 인정. 배주원, 네. 저희가 잘못한 네, 배주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 이사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8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 얘기도 아마 진행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유희성 사장님은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권유 받았을 때요. 그러니까 제안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한번 직업을 도전하신 게 청호 나이스 정수기, 지금은 뭐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 그때는 이런 네트워크 피라미드 형태로 좀 했어요. 그래서 10개 팔면 뭐 본부장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생생히 기억해. 제가 중학생 때 그런 비슷한 피해를 겪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주실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한마디가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저는 땀 흘려 돈 벌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 안이불에 땀 한 자, 땀 안 흘리고 사는 인간들, 이게 불안당, 이 불안당 같은 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놈. 약간 그런 느낌의 생각을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거부감이 컸었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비즈니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보는 게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실패자가 발생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피해자 실패자를 좀 구분해 드릴 건데요. 그 발생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 위험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 생각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아닌 것도 있고 그 아닌 거 안에서 기회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면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목표들이 있죠. 뭐 아까 처음 정인수 사님이 읽어드렸던 유통 비용을 줄여서 서로 생산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좋은 뜻, 그리고 꾸준히 알리다 보면 좋게 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매력적인 요소만 보여주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내용을 약속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체의 이념이나 생각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 결국은 가끔 예를 원래는 들잖아요. 원칙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칼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칼이 왜 나쁜 거 좋은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쓰는 조폭이 들고 있으면 해를 끼치는 거고 의사 선생님 손에 있으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처럼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대놓고 네트워크는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지금 인터넷 실시간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네, 와우쭈니님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네트워크 실패자가 많은 것 같아요라는 말씀이 실패자라는 올라왔어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실패, 피해, 그렇죠. 두 피해자, 가지 단어가 실패자 나왔죠?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유독 네트워크에다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피해와 요번 실패.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했어요. 피해와 실패. 네트워크 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망하는 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 중에 속아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해서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결과를 못 얻고 실패하면 그건 실패자다. 이걸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 기회에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에 대해 속으면 그건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 그러니까 불법이나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자인데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도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촌치킨 같은 거 연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촌치킨 매장은 안 돼서 문 닫고 인테리어 다 날리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실패자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어봐 주실래요? 이거 규모 얘기하는 거죠? 네. 규모를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피해 규모와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면 유독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만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독 많아 보이죠? 네. 그 옛날 백문백답은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에게 패널 셋이었는데 둘이서 막 공격하는 예. 피해자. 피해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실패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여러분 하면 이 안에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으로 돈을 날린 사람들의 큰 돈이든 작은데 주식으로 손해보고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손해보고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주식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자기가 손해보고도 남편한테 얘기 못하고 부인한테 얘기 못하고 끙끙 앓면서 지금 여기도 꽤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주식에 살짝 샀다가 일가 친척 아무한테 쪽팔리니까 얘기 못하고 끙끙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봐요. 주식이 출렁하면요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사라지거든요. 요번에 그 미국의 그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요 280조 원이 사라졌어요. 시가총액이 50%가 다운되면서 280조가 주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피해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들도 누구한테 하소연 못해. 왜? 본인이 직접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면 왜 확산되냐면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탓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주식 폭락 시장을 보면서 저거 갖고는 왜 그 주식 사라고 얘기했던 증권회사 직원한테는 왜 탓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순에 좀 빠져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자와 그리고 실패자를 이야기하실 때 네트워크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불법에 당하면 피해,
합법에서는 실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트워크법이 초반부터 네트워크법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거치면서 현재는 지금 네트워크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 절차를 거쳐서 네트워크법이 완성됐는지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할 걸 아까 얘기해서 길어졌구나. 보니까 지금 얘기할 아까 방문 판매 아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방문 판매 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을 때 막 사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뭐 한 거예요. 그런데 무법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불법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캠핑장이 한참 떴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땅 갖고 있고요. 인터넷에다가 와서 여기다 텐트 치고 자고 가요. 하룻밤에 5만 원 하면요. 막 장사가 됐었어요. 그걸 세금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법 상태로 전국의 캠핑장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언제 법이 만들었어요? 캠핑장에서 사람이 불나서 죽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면 그때 부랴부랴 캠핑장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불법의 시간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정말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원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JU 주수도가 있거든 거기에요 피해 본 사람이요. 그 보통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판사, 검사, 뭐 별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때 애매했던 거죠. 그런 시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원죄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계속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인 사장님, 아까 이야기한 피해자와 실패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인데 지금도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합법과 불법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뭘까요? 네. 그 직접 판매에 대해서 그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리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토탈 지금 113개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검증된 회사다. 적어도 이 회사들은 합법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뭐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720만 명의 이 네트워크 등록자들이 계세요. 물론 중복도 있겠죠. 네, 중복도 있겠죠. 뭐 여기도 가입돼 있고 저기도 가입돼 있고 네. 있겠지만 어쨌든 집계상으로는 720만 명이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 회사들은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합법인 회사가 다 합법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건 아니더라. 네, 왜냐하면 회사는 합법인데 운영하는 자들이 합법적이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회사를 보면 예전에 그 다단계 네트워크 이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자본금 1억만 있으면 설립 허가가 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쉽잖아요. 1억 빌려와서 하고 돈 빼가면 돼. 근데 지금은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높여놨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좀 제한을 했고 그런 보안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수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된 업체 113개밖에 안 된다는 것 또한도 되게 적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 같고요. 결국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안에서도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만 좀 네, 더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피해자와 실패자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사기에 당하는 건데 실패자는 합법 안에서도 실패자가 뭐 합법 안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합법 안에서도. 왜냐? 그걸 이끄는 리더들의 문화와 그걸 따라가다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 안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할 때 나를 가이드해주고 하시는 어떤 그룹의 문화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합법인 네트워크 시작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리더십과 관계십.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냐. 네트워크의 원칙 중에 하나 사재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사재기를 종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합법이지만 여러분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경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실시간 댓글에 와우쭈니님께서 와우쭈님이 누구예요, 와우쭈님. 그런데? 네, 지금 궁금해. 뭐 와우쭈니님이 와우쭈니님이죠. 주인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고정적인 관념으로 안착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을 좋은 인식으로, 다시 말해 부정적인 관념에서 긍정적인 거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댓글을 쭉 보니까 주변에 네트워크 실패해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실패하는 일이야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한번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잡초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안 없어지거든요. 저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나무 하나가 쑥 큰다고 쳐봐요. 올바른 방법으로 원칙을 지켜서 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밭에는 이게 나무가 큰 게 보이면 이 잡초가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나쁜 거 잘못된 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그건 아무 독한 법이라는 제초제 갖고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올라와요. 그럴 때 빨리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킨 조직이나 그룹이 올바르게 커서 그 안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빨리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사업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특정한 어떤 판매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아르바이트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업으로 알아보고 이거 사업으로 내가 먼저 느낀다면 결국,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초반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너무 굴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분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일론 머스크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뭐 아마존 창업, 우리 주변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 초창기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반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의 안에는 편안함은 있지만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경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내가 아무리 이 제품이 좋고 이 회사가 좋아도 좀 너무 방방 뜨면서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빠져 보이니까 그런 인식을 주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가 자꾸 그렇게 방방 뜨면서 가면 더 거부감이 되니까 방방 뜨지만 방방 뜨지 말자. 조금 더 차분하게 전달을 하고 내가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초대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의 답변은 부정적인 생각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피해자,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피해자와 실패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서 그리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실패하지도 않고 피해도 보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기회. 네. 다음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조금 속도감을 좀 높여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자, 세 번째 질문.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준비되셨죠? 자, 사이다 토크에서 박수. 네. 자, 네트워크